네, 안녕하십니까. 이지TV 이은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손님을 모시고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평택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 평택 지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평택에 컴팩트 시티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도 뭐 이런 계획안들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양 옆에 귀한 제가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일단 저희 변호사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범법인 하우의 대표 변호사 정양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또 위원장님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제역세권 환지총연합회 위원장 이유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먼 걸음 해주셔서 예, 영광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은 제가 한번 많은 시민들은 이제 그 개발을 한다고는 알지만 그 이제 안에 속내는 잘 몰라요. 속사정은 네,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평택 시민들이 느낄 때는 빨리 이제 개발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평택 지제 역세권이 이제 광역철도가 5개가 지나다니는 경기도에서 교통의 정말 핵심 지역이 되는데 그 개발이 되면은 지주들은 뭐 소위 말해서 뭐 벼락부자가 된 거 아니냐, 대박이 난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네가 이렇게 뭐라고 투정을 부리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게 여론이 맞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네, 저희 대박 났다고 그 축하 전화도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2022년 4월 1일 날 정장선 시장님께서 환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곳이에요. 근데 저희한테 이제 한 번의 언질도 없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지난 2023년 6월 15일 날 강제 수용을 하겠다고 그것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강제 수용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 번도 정장소장님은 저희한테 이런 사항을 설명도 해주시지 않았고 또 역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토지주들이 네, 화가 나서 많이 지금 시위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 드릴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환지 개발을 하겠다고 했다가 강제 수용이라고 바뀌었다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그 평택시에서 자료를 쭉 찾아보면 2021년 7월 16일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이거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테니까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시가 2021년 7월 16일 날 평택시에서 고시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예정 구역은 전부 개발 행위가 다 금지돼 있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했던 거죠. 그렇게 2년, 3년 동안 제한이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그 제한 상황하고 전혀 다르게 정부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강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2, 3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라고 예상하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지 방식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 재산권 행사에 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3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고 하면은 어떤 뭐 거래라든가 뭐 이런 내가 사업 행위라든가 이런 게 다 제한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환지 개발하겠다고 해서 3년 동안 아무 활동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수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뭐 지주들이 받는 피해는 뭐 금전적인 피해나 또 어떤 피해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땅 면적이 있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 새로운 땅으로 그래서 보통 사업에 필요한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보율이 적용이 됩니다. 감보율이 적용이 돼서 한 40%든 50%든 60%든 면적이 좀 작아진 어떤 그 면적의 토지를 새로 공급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6월 15일, 작년 6월 15일에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강제 수용 방식은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니고 그냥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그 감정평가한 금액을 사업 소유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금액으로 강제로 소유권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환지는 이제 개발한 이후에 땅을 다시 이제 돌려주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강제 수용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시세가 이만큼 되니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난 넘겨라. 그렇죠. 그냥 쉽게 하면 이거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 땅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뭐 사업행위나 뭐 농사 짓는 분도 계실 건데 그분들은 그냥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비용을 받고 맞습니다. 나가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예. 지주분들이 이제 화가 나신 거네요.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개발행위를 이렇게 묶어놨었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도 안 되고 건축 얘기도 안 되다 보니까 그 표준지지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표준지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이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요. 그 표준지지가 많이 내려놓고 표준지지가에 뭐 1.8배 뭐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억울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뻔히 이 땅은 그냥 네. 딱 봤을 때 뭐 평택을 넘어서서 경기도에서 정말 핵심 땅인데 이 좋아질 땅을 지금 이제 지주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헐값에 팔라고 하니 그러니까 답답하다, 너 환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예.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해서 아마 신도시가 개발된 사례도 많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 사례는 조금 이제 다른 게 그렇죠. 아마 시장님께서 환지 방식을 하겠다고 공표를 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예, 맡겼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안 될까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 3기 신도시가 2018년도 12월 19일 대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숙 1지구, 2지구, 하남 교산지구, 고양 창릉지구, 그다음에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 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택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사업지구들은 이렇게 지금 평택 지제역세권은 좀 특수한 부분이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평택시에서 직접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 행위들이 그동안 2, 3년 동안 계속 제한을 받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믿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그에 대한 어떤 고려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수용 방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분들 그 수용 예정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환지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그런 재산권을 그나마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강제 수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금 상황들이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환지 방식으로 예정만 돼 있다 보니까 고시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고시를 했다고 하면 이 강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바꾸려면 이 공익사업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환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이게 잘못됐다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전례가 없던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판결에 맡겨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단계가 조금 더 밟았다고 하면 예.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또 예, 많은 맞습니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단계인 것 같네요. 예. 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평택 시민들은 잘 내용을 잘 이제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GTX A노선, C노선이 발표가 되면서 좀 빠르게 이제 역세권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주분들이 이제 이런 억울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에서도 전례가 없던 지금 사례이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옆에서 말만 들어도 너무 복잡해요. 이게 이제 무슨 일인가. 그냥 맞습니다. 환지해준다고 했으면 그냥 환지해주고 그냥 딱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려운가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하고 어떻게 이렇게 의사 교환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환지 예정지의 어떤 주민분들, 토지 소유자분들에게는 전혀 뭐 아무런 얘기도 없고 사전에 통보라든지 논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조금 불만을 좀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주분들께서는 원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원하는 거는 당연히 정장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지해서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는 그래요. 정장서 시장님이 용기를 내셔서 저희한테 오셔서 사과도 하시고 지금 이 지대역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저희한테 지주들의 그 손해를 최소한 지금 보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내가 노력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게 뭔지 저희 말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정장수 시장님 만나려고 꾸준한 노력을 하고 시위도 하고 다 해도 저희를 아예 만나주질 않아요. 저희는 평택시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땅을 기꺼이 내어줄 수도 있고요. 다 같이 소통만 되면 저희 또 그 부탁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시장님하고 대화예요. 지금 현재는. 네. 아직까지는 그러면 어떤 이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대화가 전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시위를 하시는 그 이유는 네. 우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 네. 이런 거를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이제 좀 조속히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짚고 넘어갔고요.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저희 방송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저희 자료에 보시면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3월 달에 발표 자료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페이지가 42페이지거든요. 예. 그 내용들을 다 보다 보면은 평택 그 지지역 개발되는 일대에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진행을 했고 이렇게 뭐 건설을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또 대안까지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 단계는 저희가 어떤 단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좀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평택 지제역세권을 공공주택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작년 2023년 6월 15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 사업 발표가 법적인 용어로는 주민공람공고라고 합니다. 주민공람공고를 하면서 또 행위제한을 다 고시를 같이 한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까지 다 고시가 돼 있는 상태고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인정 고시,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지금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람공고 사업 발표하고 지구지정 사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하기 위한 항목들을 이번에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라고 공고를 한 거고요. 지금 3월 20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기간이고요. 지금 사업시행자 국토부에서 좀 예정된 향후 계획이 다음 달이죠. 2024년 4월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 아마 설명회를 하는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설명회를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올해 하반기 12월 달 정도에 지구지정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람공고하고 지구지정 사이에 지금 현재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를 항목을 공개를 한 거고 다음 달 정도에 초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12월 달에 지구 지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풀자면은 공람공고는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예. 공표를 한 거고요. 그렇죠. 국토부에서 예. 이거는 예, 이제 제 상위 기관인 국토부에서 예. 공표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 지정을 하기 전에 예. 우리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을 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뭐 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거를 그냥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이후에 예. 그다음에 지구 지정을 하는 그렇죠. 그런 단계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지구 지정이 끝나면 예. 이거는 이미 그 안에서는 이제 그렇죠. 지구 지정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파트 짓고 맞습니다. 예. 여기는 상가 짓고 여기는 뭐 학교 짓고 하나의 이걸 지도가 그려지는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 설명회에서 예. 그 땅 지주 주민들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의견을 피력하거나 또 바꿀 예. 수 있는 그런 예. 권한이 있는 건가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지금 발표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 이제 여기 수순이 그 지구지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공공주택 지구 사업으로 지구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지구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작물 조사를 하게 되고 이제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지구 지정하고 1년이나 1년 6개월 사이에 지구 계획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계획 승인이 뭐냐면 예전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르면 실시 계획 승인이거든요. 그때 토지 이용 계획이 다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 때는 정확하게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오는 건 아니고 지구 지정하고 1년이나 1년 반 안에 지구 계획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토지 이용 계획이 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 지정 이후에 주민분들이 그 택지 지구에 어떤 용도의 토지들이 공급할지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의견을 또 제시를 하는 그런 단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항목이 공개된 지금 시점의 의견 부분은 우리 어떻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거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 미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환지를 계속 주장하는 이제 총연합회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다는 기존의 환지 방식으로 사업했던 부분들을
환지 방식으로 추진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거 말씀만 들어도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인 것 같아요. 국토부를 상대로 네, 지금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제가 들어도 어려운 내용들인데 네, 맞습니다.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데 그 제가 듣기로 그 총 지주분들이 뭐 땅 면적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예, 예. 지주분들이 4,200분이나 된대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지금 그 뭐 위임장이나 동의서인가요? 네. 그 걷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걷는 이유를 한번 또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그럴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평택 지제 역세권이 이제 사업이 발표가 됐었고요. 6월 15일에 발표가 되고 이제 대책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환지추진총연합회에서는 평택시가 약속했던 걸 지켜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환지를 추진하려면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법에서 진행이 되는 개발 방식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그 민간업자들도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에서는 정부 발표대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환지를 추진을 다시 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지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고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요? 그렇죠. 면적의 3분의 2.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한테. 네. 그 다음에 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이 만일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나중에 지구 지정하고 이제 보상 계획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있는데 그때 우리 소유자 쪽에서 평가를 할 평가사님을 추천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지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사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지추진총연합회에서는 환지개발 방식으로 해달라고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많이 받고 계시는 거고요. 나중에 사업인정고시가 만일에 진행이 되고 이 공공택 사업으로 진행이 됐을 때 우리 토지주분들, 주민분들의 어떤 재산권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 과정에서 참여를 하려면 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평가사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동의서를 다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충족할 만한 동의서를 다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다는 아직 못 받았고요. 1,170장 정도, 거의 1,200장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럼 아직 과반수에 미치기 네. 한참 부족한. 그렇습니다. 네, 그 받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지주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제가 저희 위원장님한테 연락드리라고 하면 될까요? 네네. 제가 그 아래 댓글이나 더보기란에다가 저희 위원장님 연락처를 명시할 테니까 한번 연락을 주셔서 통화를 한번 해보시고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네.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어제 환경영향평가 때 그 공청회 설명을 하시잖아요. 하는데 어쨌든 그 저희가 가서 뭐 그분들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우리가 뭐 심하게 저항을 한다거나 그래도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 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을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항목을 지금 공개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3월 20일까지는 그 공개한 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고요. 다음 달 정도면 초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합니다. 초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데 법에는 무조건 설명회는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개최하게 돼 있는데 그 개최하는 당일에 어떤 주민분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무산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설명회는 이제 생략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설명회는 초안 설명회는 무조건 개최하게끔 공고를 할 겁니다. 날짜 장소를 정해서 아마 공고를 할 거고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그날 설명회를 하는 거고요. 그게 당일날 무산이 되면 그냥 설명회는 생략하겠다고 다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공청회는 요청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 설명회가 무산됐다,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또 부족하다라고 하면 주민분들이 30명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공청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공청회를 개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된 다음에 12월경에 이제 지구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되면은 좋은 거는 국토부가 좋은 거고요. 네, 일단은 예.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또 애매한 게 그러면은 뭐 주민들이 와서 반대를 하거나 뭐 무산을 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점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제가 네, 예. 애매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설명회 당일날, 그러니까 그 사업시행자 쪽에서 그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소를 정해서 일시 장소에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시위가 좀 심해져서 뭐 주민분들이 뭐 무산을 시킨다라고 하면 당일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며칠 있다가 설명회는 생략하겠다고 또 별도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공청회라도 열어달라고 공청회 한 30명 이상 동의하면 공청회 또 개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 지주분들께서는 아까 이제 뭐 평택시장님이나 뭐 관계기관과 대화를 전혀 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주민설명회 자리네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생각할 때는 다 그냥 요식행위 같아요. 지난번에 6월 15일 날 발표 나고 나서 7월 달에 의견서 내라고 했어요. 저희가 의견서를 65%를 냈어요. 굉장히 고생을 다 거뒀는데 그것도 그냥 요식행위였고요. 이번에 설명회 자리에도 우리가 반대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그날 진행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 일간지에다가 일회성 한번 공고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절차와 법은 그냥 이 나라에서 몰아붙이고 그냥 저희한테는 요식행위만 그냥 하고 저는 그렇게 진행한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환지만 왜 하냐 이게 바보다 이러시는데 다른 데 대책위에서는 조건부 수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투트랙으로 처음부터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동의서를 같이 받았고 저희 대책위에서만큼 잘 준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평택지자역세권이 발표를 했고 이제 주민분들 입장에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위가 여러 개 지금 만들어지고 활동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책위마다 아마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르고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주민분들 그러니까 그 강제 수용 예정 지역 주민분들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위가 정말 그 지주들 토지주분들 주민들 위해서 일할 거냐 가지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어디를 선택할 건지 어디에 동의서를 작성해서 힘을 실어줄 건지 같이 뭉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아마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지추진총연합회에서는 기존의 평택시에서 발표한 환지개발 방식의 어떤 사업들을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고 정당한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지 그다음에 그 준비를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건 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좀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이제 사업 인정고시가 나고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추진이 됐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전달이 돼야 되고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어떤 토지들을 어떤 용도로 어디 위치에 공급받을지에 대한 것도 다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지작물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금액을 어느 정도 보상금을 요구해서 그나마 좀 손해를 덜 볼 건지에 대한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 건데 이 과정에서 토지주분들이 관여를 해야 되고 그게 정말 동의서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건데 또 수용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동의서로 다 대표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지총연합회에서 동의서를 좀 많이 받은 걸로 저희가 보이거든요.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도 기간이 정말 1000명 넘게 동의서를 받았다는 거는 정말 그 지주분들, 주민분들의 어떤 단결된 힘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지구 지정 끝나고 한 보통 보상이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보상금이 통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람 공고하고 지구 지정까지 1년, 지구 지정에서 보상까지 한 2년 정도, 그래서 한 3년 정도 평균 걸리는데 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얼마만큼 주민분들이 토지주분들이 힘을 합치냐에 따라서 보상금의 수준이라든지 그다음 그 이후에 간접 보상 부분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결된 힘이 좀 필요할 때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주분들이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좀 떠오르는데 결국 예.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뭉쳐야 된다. 네, 이제 평택 시민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예. 정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왜 이분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나 이제 이해가 아마 되실 것 같은데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저한테 옆에 찌르시더라고요. 네. 네. 제 조건부 수용이 좀 네. 가능한 건지. 조건부 수용? 예, 그러니까 사업지구에서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돌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적지 않습니까?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나오면 이렇게 쏠리고 저 얘기 나오면 저렇게 쏠리고 막 하다 보니까 소유자들끼리, 그러니까 주민분들끼리, 토지주분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자를 도와주는 거죠. 그 편입 예정 지역의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정말 단결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이제 조건부 수용이라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법적인 용어는 없고요. 보통 이제 지구 지정할 때 이런 조건으로 수용 사업인용 고시를 내준다 이런 부분들은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게 국토부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익성 심사를 합니다. 이게 공공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 승인을 내줄 때, 사업인용 고시를 내줄 때 토지 소유자들하고 정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간접보상에서 이주 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걸 이제 조건부로 협의를 해주는 거죠. 사업인용 고시를.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조건부 승인이라고 뭐 주민분들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업인용 고시 낼 때 충분하게 협의하고 간접보상을 제대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라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금액을 얼마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지구 지정된 다음에 사업 시행자하고 협상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요구하고 그걸 얼마나 받아들이냐 이 문제인 거지. 사업인용 고시 그다음에 지구 지정할 때 뭐 중토에서 이런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건으로 승인해주고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조금 오해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거네요. 네. 이제 이거 수용하고 이렇게 빨리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 테니까 빨리 하자. 돈 찍어. 뭐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이런 거는 예. 법적인 근거가 없고 사실은 이제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라. 왜냐면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찍었는데 약속 이행 안 해버리면은 그렇죠. 결국 피해 보는 거는 이제 지주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맞습니다. 이제 또 심각하게 우리가 이제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또 이제 지주 대표님으로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마 저희가 시위하고 이래서 그 시민분들이 많이 불쾌하고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개인 욕심으로 큰 거를 요구하고 막 그렇게 이 평택시 개발되는 거를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택시 개발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땅을 너무 억울하지 않게 저희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저희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요. 시민 여러분 너무 좀 미운 눈으로 보지 마시고 격려하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내가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이거 우리 공공을 위해서 개발할 테니까 이거 돈 줄게, 희생만큼 줄게. 그러니까 너네가 참고 희생하고 그냥 이사 가.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다른 시야로 좀 볼 수 있겠죠, 시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변호사님을 모시고 지주 대표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로 신도시 개발, 도시 개발이 어떤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나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평택에서 컴팩트 시티에서 전례가 없던 지금 환지로 개발한다고 했다가 수용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 현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그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이지TV는 평택에서 다양한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